설명을 한방에서는 이제 장부학이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장부학은 동양의학의 장부로는 해부학의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몸의 생리현상과 정후를 기초로 한 학문이다 때문에 장기의 해부학적 위치와는 다소 상이하나 이는 해부학에 대한 지식적 결함보다는 현상을 더욱 중요시한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장부의 정의 5장 6부입니다. 인간이 생명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기관들 즉 체내에 존재하는 장기를 5장과 6부로 구분합니다. 5장은 간, 비장, 신장, 심장, 폐장, 심포. 근데 여러분들이 간장, 비장, 신장, 심장, 폐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심포라는 말을 아마 오늘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심포는 우리가 생긴 모양이 그리 분명하진 않고요. 심장이 워낙 우리에게 심장은 군주지간이라 그래가지고 5장 6부 중에서 심장이 가장 우두머리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을 사고 있는 보자기를 하나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심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부를 담, 설계죠. 대장, 소장, 방광, 위장, 삼초. 또 우리가 3초는 또 우리가 실물이 없습니다. 3초를 어디 드러내놓고 어떤 게 3초냐 보이라면 보이는 게 없죠. 3초는 형태는 없지만은 그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6부 중에 3초가 들어가고 5장인데도 불구하고 심포를 넣어서 6장이라고 혹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체표 반사라 그래가지고 내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경적으로 연관이 있는 피부나 근육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을 내장 지각 반사라고 하는데요. 피부의 지각 과민과 저리거나 통증이 온다. 자율신경 반사, 피부가 거칠거나 소름이 끼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소름이 끼치거나 어떤 피부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각감이 예민해지고 또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내장 지각 반사는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간이 안 좋으면 눈으로 어떤 신호가 오고 또 비장이 안 좋으면 입안이 흔다든지 또 신장, 콩팥이 안 좋으면 귀에 고름이 난다든지 이명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체표 반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심포와 삼초는 어떤 장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기능을 명명한 것으로 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보자기를 말하며 삼초란 우리 몸에 열을 만드는 열원을 말한다. 인체는 생명이 붙이는 난 열을 발산하는데 우리 몸속의 열원을 삼초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상초를 횡격막 위쪽에 있는 심장과 폐가 위치한 부위를 우리가 상초로 주로 지칭을 하고 위가 있는 부위를 중초로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계가 있는 부분을 하초로 배꼽 아래 부분을 하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음양오행을 조금 했는데 장부의 음양오행을 한번 보면 인체의 장부는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며 또한 이들 장부는 다음과 같이 오행에 성속되어 있으므로 장부의 대충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 오행의 목, 화, 이 군화와 상화로 나눕니다. 와글남 심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6개를 만드느라고. 그 다음에 토금수가 있고, 음은, 오장은 음이죠. 간, 심장, 심포, 비, 폐, 신. 그 다음에 양은 육부가 양이죠. 담, 소장, 삼초, 위, 대장, 방광. 이렇게 해서 음양의 오행에 대한 배속을 시켜본 겁니다. 자, 장부와 오관의 관계. 오관, 눈, 혀, 입, 코, 귀. 귀와 눈, 입과 음기, 혀나 항문 등이 나쁘다면 이 기관에 연관된 내장기나 순환경로 또는 전신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자, 눈은 간과 관계가 있고
혀는 심장과 관계가 있고 입은 비장과 관계가 있으며 코는 폐장과 연관된 기관이다. 귀는 신장에 연관된 기관이다. 이래서 이 오장에 관계되는 증상이 꼭 우리가 이 오관이 눈이나 혀나 입이나 코, 귀에다가 어떤 증상을 전달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이죠. 우리가 오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은 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 심장은 심을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은 마음을 대표한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심장과 정신의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마음도 심장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본다. 온몸의 혈액순환을 통해 영양분을 온몸에 배급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모든 삶의 활동을 제공한다. 한방에서는 정신작용도 심장에 속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포를 느낀다든지 분노가 생긴다든지 환희 시 심장박동이 증가하죠. 푹푹 뛰죠. 그 다음에 감정의 변동이라는 생리적 변동을 느끼는 부위는 가슴. 이곳 심장 부위가 뛰는 걸 느끼죠.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정신작용도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심장의 활동이 건전한 사람은 정신도 건전하다. 심주, 신명이야. 심장은 신명을 주재하고 군주지가 심은 장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를 차지하며 정신, 의식, 사유는 모두 이에 속하는 생명활동에 주의하다. 심장에 병변이 있으면 다른 장부의 활동이 혼란되며 신체의 건강을 영향을 줘 수시로 질병이 발생할 것이 났다. 심주, 혈맥. 심장은 혈맥은 혈관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혈관을 주관하고 심장이 아주 편안하고 좋으면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이 불구스름하면서 화색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장에 탈이 나면 혓바닥부터 먼저 변화가 온다. 혀가 갈라진다든지. 그래서 혹 들어있는 증상인데 혀가 맨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매우거나 짠 거를 전혀 몇 년씩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처방을 해서 딱 먹어보면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게 한두 달로서 완전히 재발도 없는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임상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한방이라는 게 무시무할 것이다. 심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요. 심장이 하는 우리 몸에 하는 주된 역할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혈액을 온몸에 공급을 해서 우리가 세포에다 각 기관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소는 혈액순환, 피가 우리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심장 기능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우리 몸속에 고루고루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좀 찰 수가 있죠. 손이나 발이 심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 좀 차든지 또 차다가 안 되면 아프고 더 심하면 또 더 심하면 붓고 또 더 심하면 습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혈액순환, 피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체에 피만 잘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크게 아플 이유가 없다. 저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피만 깨끗하면 아플 이유도 늙을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체는 피가 죽지 않을 정도로 100년, 200년이 가도 깨끗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살, 30살 때까지만 해도 자정 기능, 자정 능력, 스스로 피를 세탁해주고 걸러주는 기능들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주로 그 기능은
콩팥하고 간에서 하는 기능들인데, 그럴 때는 여간 어디 뭐 한 방 터지고 어디 뭐 안에 어떤 독성 물질, 피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몸 안에 들어가도 싹 걸러내요. 그런데 사람이 한 40이 넘어가고 중년이 넘어가면 이 기능들이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자정 능력.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한방에서 이걸 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혈이 어디 있느냐? 옛날 그 우리 정규영 그 회장이 한때 나는 일본 가서 젊은 피를 다 바꿔놓고 하기 때문에 내 피는 뭐 아주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동맥이나 정맥에서 흐르는 피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다 늘 깨끗한 피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장에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큰 물줄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침구학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뭐 도랑구자라든지 거다 뭐 이런 우리가 물길이 흘러가는 이런 데 쓰이는 용어들이 침구학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피가, 나쁜 피가 어디 정체하고 어디 모이느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는 이런 큰 물줄기를 따라서 돌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론 심장 안에도 그 피는 가야 되고 간장에도 가야 되지만은 주로 이 피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해 평야에 전체적으로 논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대동수문에서 물을 퍼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큰 수로를 따라갈 때는 막힘이 없습니다. 잘 흘러가다가 이게 자 이제 우리 김서방 논에 가서 물을 대줘야 되죠. 또 박서방 논에 물을 대줘야 됩니다. 최서방 논에 물을 대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수로통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아주 뭐 벼라든지 풀이라든지 온갖 것이 이 물을 공급을 받죠. 받고 나머지 태수 뒤에 물기로 나가죠. 서고 남은 물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 대비한다면 여기서 논에서 공급되는 이 물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에 쓴 물이 다 서고 남은 찌꺼기 물이 물론 다 줄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체에는 그렇진 않아요. 서고 남은 피가 어디로 갑니까? 정맥으로 모입니다. 큰 동맥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물을 다 대주고, 물을 다 대준다 하는 뭐 하냐면 세포에 주는 영양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속에 있는 세포에 가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나머지 물이 다시 모이면 정맥으로 모이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콩팥으로 가잖아요. 콩팥으로 가면 여기서 소변으로 보낼 거 보내고 그럴 거 그러고 요산 그러고 다 걸려서 이게 다시 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 못 걸러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석하죠. 투석. 콩팥이 피를 걸러주는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을 바깥으로 뽑아내가지고 밖에서 걸러가 도로 올려주잖아요. 이 기능이 우리가 시기가 잘 안 되는 시기가 40대 좀 되면 떨어져요. 이러면 여기에 있는 피의 돌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세기도 느리고 하면 우리가 이 모세혈관 속에 나쁜 피가 정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모세혈관 속에 정체되는 이 나쁜 피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 설명이 아닙니다만은 심장이